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환뉴스의 전환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고도 귀한 그런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전환뉴스에서 가장 국제적인 분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죠?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BTS 손흥민 클래스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고자 미국에서 스포트 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스포트 하겠다. 이렇게 해서 6.3 대선 앞두고 국제선거감사로 한번 오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방한해 주셔서 귀한 이런 전환길 뉴스에 출연해 주신 우리 다 아시죠? 모스탄 국제형사사법대사 모스탄 우리 대사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옆에 분은 통역 인사하죠. 네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저께죠. 이틀 전에, 7월 15일 날, 그죠? 7월 14일이죠. 14일 날 방한해서 19일까지 일정인가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귀한 걸음인데, 전환뉴스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전환뉴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연계된 많은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같이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합 방송이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까지는 충분히. 자, 그러면요, 모스탄 대사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사가 어떤 직책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혹시나 야 멋있다, 네, 하는 많은 댓글이 있는데요. 모스탄 대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하는 것을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네, 모스탄 대사님은 한국 이름이 단현명, 네, 단현명이고 7개 국어, 무려 7개 국어, 제가 6개 국어에 능통한 천재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무려 7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 천재로서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하여 이게 트럼프 1기 때죠, 그죠?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그는 위스턴 대학이죠. 위스턴 대학에서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로스쿨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리노이대 그리고 법대 최연소 정교수를 역임하셨다네요. 맞습니까? 네. 우와. 법률 교육에도 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 사법대사로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에 알리는데 힘쓰셨고 보수 진영과 공화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국제형사사법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Yes. So this is, there are three types of ambassadorships. One is for a country, another is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third is an ambassador at large, which means you deal with a particular subject matter for the whole world. In this case, it's for mass atrocity crimes. So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저는 이제 Ambassador at Large라는 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단 학살, 두 번째로는 전쟁 범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사들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한 나라를 향한 대사, 그리고 국제적인 organization들을 향한 대사, 그리고 이런 ambassador at large라는 대사 직책 자리입니다. 저는 ambassador at large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세 가지를 다룹니다. 정말 굉장히 훌륭하고도 귀한 직책인데,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모스탄 대사님께서 이번에 방한한다니까 더불어민주당 친중 그런 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민주당에서는 정체불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폄하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한번 형사사법 대사 되고 나면은 대사로서의 어떤 원래 해외에 가도 어디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Yes. 맞습니까? So in America, if you are named an ambassador, you are able to keep that title for life. And so that is something that has been the case. And
an ambassador in the US is higher than a four-star general because you repres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merican people,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Commander-in-Chief, who is the top person, and because you represent the President, you are in a position higher than a four-star general or admiral. 네, Ambassador at Large라는 직책은 평생 동안 이 직책의 이름에 존경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직책은 평생 동안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 직책은 Force General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직책은 미국 국민들과 또한 대통령까지 섬기는 직책이기 때문에 4-star 들의 대령들보다 높습니다. 와,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사실은 저랑 개인적으로 먼저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지난 탄핵 전국에서 세이버 코리아 집회 때 이래 얼굴을 한번 뵀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물론 또 그 뒤로 이제 지난 6.3 대선 앞두고 국제선거 감시단 오셨을 때 같이 무대에 서가지고 공정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무대에 섰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So, we already met before at the Safe Korea event Yes. as well as the IEMT. Yes, yes. 그 뒤로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둘 사이가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전에 국제선 감시단 왔을 때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전환규스 PD 통해서 전환길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걱정하지 마라,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I would be happy to do whatever I could along those lines.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지켜드리고자 싶습니다. 와, 됐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구치소에 앞에서 이제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그 구치소 왜 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상황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현재 비상사태 위기다. 야당의 탄핵, 지나친 많은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나 언론,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곳에 좌파 세력들이 너무 많이 뻗쳐 있다.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세력들이 너무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장악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한미동맹도 깨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So, I understood. 네, 그 뒤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결국은 탄핵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고 지금 파면됐죠. 그리고 원하지 않던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현재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상태인데 이제 그 선거가 6월 3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제선거 감시단의 한 분으로 오셨는데 6.3 대선에 대해서 공정했는지 아니면은 많은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 대선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Yes. So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They pulled out all the stops and used so many different ways to cheat. It was, if I were to put it very simply, they cheated electronically and then used many methods to try to make the fake ballots catch up to the electronic cheating. That's the very quick summary of it. And they mainly did it during the early voting period. If you notice, there's a huge disparity between the two. But they did it in many ways, whether it's fake IDs, whether it's non-Koreans voting, people voting multiple times, because in early voting, you don't have to vote in your own district. It includes all sorts of fake ballots that were made. You may recall that you have these flat ballots. They're supposed to be folded by law, but then the NEC had said at one point, they're flat because it's special paper
that bounces back into shape, right? And so that's not credible at all. You have boxes of ballots appearing. You had electronic counting machine, maybe setting the world record with over 3,000 consecutive votes for Lee Jae-myung. So there were many ways. It's summarized in our report that we made. And if you go to a website called election-fraud.com, people say, oh, where's the evidence? Where can you find the evidence? Go to that website, look at it, read our report. It's all there. And you can see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Pictures, photographic evidence, videos, all sorts of ways in which the evidence has been captured by especially the citizens of Korea. And so there are many indications of that are there. We are quite confident in our conclusion. The election was stolen. 네. And let me also mention this too. If people from NEC or AWEB, or if President Lee himself wants to debate me on this, I'll debate them. 네,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부정행위를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정말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전산 조작을 행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가짜 투표 용지로 이 전산 조작의 결과를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 가짜 투표 수의 숫자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사전 투표 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나 가짜 신분증으로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투표했었던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 투표 용지를 접어야 하지만 그냥 아예 접히지 않은 채로 아예 평평한 투표 용지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뭐라고 했냐면 이 빳빳한 투표 용지에 대해서 특별한 용지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어떠한 투표 용지가 아예 뽀잉 하고 그냥 평평하게 다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을 투표한 300개 이재명 투표지가 300개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한 카운팅 머신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은 election-fraud.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들이 다 나와 있고요. 꼭 그 보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림과 비디오와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고 다 국민들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선거가 도적질 당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NEC 그리고 AWEB 그리고 이재명께서 저와 토론하는 것을 아주 저는 환영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전환길의 이야기 아니라 또 법을 전공하시고 또 그때 함께 오신 우리 존 밀스 대령, 그분도 보안 전문가인데 그분들과 그리고 또 그랜턴 유시엄이라는 분도 같이 왔었는데 다들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주장이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방 그거에 근거하면은 전산 조작이 있었다. 전산 조작을 해놓고 난 뒤에 그 조작된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가짜 투표 용지를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다 지적해서 이번 6.3 대선은 명백하게 부정선거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전환길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모스탄 대사님께서 직접 조사한 결과를 지금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영어로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는 전환길도 현재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전산 조작도 많고 배후에 중국도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늘 음모론자, 그냥 꾸며내는 자, 이렇게 자꾸 전환길을 비난하는데, 사실 이거는 모스탄 대사님께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미국 그리고 영국도 캐나다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중국이 선거 조작에 가입했다. 선거에 개입했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가 다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음모론, 즉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실체 아니겠는가 이 뜻입니다. You want to translate just to Yes. make sure I understand Yes. fully? So he gets a lot of criticism saying that he's a conspiracy theorist Right. because he is trying to make things up regarding the fraud election as well as that China is behind them. Yeah. And so he thinks this fraud election is not just happening in South Korea but also U.S. And United Kingdom as well as Canada. Right. And they all say that CCP has actually participated within the fraudulent election to make that happen. Yeah. No, that's right. So if you ask these people who say, oh, this is just election fraud conspiracy theorists, have you seen the evidence? Have you examined the evidence? Oh, no, it's just conspiracy, fraud conspiracy. Have you looked at the evidence? The problem is not that the evidence has been examined and found to be lacking. The problem is people are not even willing to look at the evidence that is there. And that includes all the cases that have gone to court where they dismiss it before there is even an examination of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into it and a consideration of the merits of the case. This is what is going on here. And so just going like this and going like this is not an answer. You have to actually look at the evidence. You have to actually see it. And we have done that. And we are convinced of the election fraud based on the evidence. It was actually worse than we expected. We weren't expecting it to be this bad.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로 이 증거들에 대해서 읽긴 하셨습니까? 보시긴 하셨습니까?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그 증거 자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이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조사나 사실관계나 따지지도 않고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더욱더 봐야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현재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난 6.3 이제 우리 대선 앞두고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오셨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워싱턴, 센트럴 내셔널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네. 그 다음에 미 법무부에다가 보고서 올리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보고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후속 조치가 또 있는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Yes. So he said that you went and did the IMT national Right. center and Right. everything, putting a report at the Congress. Yeah. He wants to ask if there will be any other further actions. I don't know if he mentioned this, but we gave the report that included a section on who should be protected in South Korea to the US government. We also had another section that was not made public of recommended actions by the US government. And so this went to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withi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o it has gone out there. There's also the public version of the report that is also out there. And there are many potential actions that the US government could take. And we have made our recommendations along those lines. 저는 이제 미국 정부에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렸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개된 자료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그러한 더 후의 조치들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보고서를 미국 사법부와 그리고 DNI라는 곳에 또한 제출했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외부에 공개된 버전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정부가 가능한 행동들이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행동들이 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모스단 대사님께서
그 했던 그 보고서 내용에도 들어있지만은 제일 좀 파장이 큰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의 6.3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배후가 중국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국에서 이렇게 코칭했는 사람이 배후의 중국 서열 사위 왕훈잉이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Yes, yes.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ure. Wang Huning and his vice chairman, as well, have been Vice Chairman Fang, have been involved in coordinating election fraud, and so the CCP has very much been involved in using this as a tool to try to gain power in their favor. You also have the cyber army of North Korea as well that has been hacking South Korea for quite a while now. And they have a dedicated cyber army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members of this cyber army. And so, so yes, there is an international component to it, just as there was in the US 2020 presidential election. And just as there is election fraud that is going on around the world, and AWeb, based here in South Korea, with 109 countries that are part of AWeb, is the center of enabling international election fraud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왕후이민과 그리고 그의 체어맨, 바이스 체어맨은 이 모든 부정선거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부정선거와 더욱더 연루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더욱더 CCP 자체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사이버 부대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한국의 남한에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왔고요. 그리고 수천 명의 멤버 또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 영향은 미국의 2020년 대선에게도 영향을 끼쳤었고 세계 모든 곳의 부정선거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109개국을 포함한 이 A웹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의 핵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금방 들으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음모론자로 치부하고자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금방 모스단 대사님께서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있지 않습니까? 모스단 대사가 음모론자다. 미국 정부가 음모론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투표권이 공정하게 치러야 되고 향후 있을 우리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전환길의 주장과 우리 모스단 대선 주장이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애써서 진실을 외면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를 오픈해놓고 그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많구나, 모든 선거 제도를 바꾸자, 전산 조작의 위험이 있고 사전투표에 문제가 많으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전산화를 없애고 대만식 수개표 작업으로 돌아가자. 그 대만이 하는 걸 보고 독일도 바꿔서 다 수작업으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산하면서 중국의 해킹, 왕훈잉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이 없으려고 한다면 민주당이든 그리고 국힘이든 이재명 정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우리 또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오늘 모스단에서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사실은 조금 알려드리면 첫날 우리 모스단 대사께서 7월 14일 오셔서 인천공항에서 많은 국민들이 환영했고, 그리고 7월 15일 서울대학에서, 원래는 서울대 안에서 호암 강의실 있죠, 그죠? 거기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서울대 정문에서 야외 집회가 되었고, 오늘 7월 16일 오후 4시 20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직접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오늘 예고 없이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버렸어요. 예? 가족 외에는 접견 금지라고 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그 국회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세미나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에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공정한 거다고 생각하시는지. It is sad that it seems like radical leftists and those who are scared of them want to cancel people like me instead of, in a healthy democracy, you should have free expression. You should have freedom of conscience. You should have the ability to be able to engage in political speech. The laws in Korea allow for saying things that you understand and believe to be true for the public interest. That is what the law in South Korea allows. But all this sort of censorship and canceling and trying to silence is a bad sign for what is supposed to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republic. This is not, and when people act so much out of fear, that means that there is intimidation that is going on right now. I'm getting all sorts of false attacks and accusations against me. I'll give you some examples too. Pastor Kim, who has been involved in helping to put together this trip and things along those lines, it was said that he received this huge amount of money from a particular source. The truth of the matter is he got nothing from this source. That's the truth. And they're just making up this lie and saying he got this huge sum of money from this source. No, that's not true. I think there's also accusation that I and Pastor Kim and some other people that I've worked with are part of the Unification Church. That's false. I am not a Mooney. I've never been a Mooney. I'm not part of the Unification Church. That's 100% false. There was also an accusation, I think, that came out today that I was supposedly sleeping with a particular attorney here in Korea. That is, again, 100% false. The truth of the matter is I have had a faithful relationship with my wife, period. That's all there is to say about that. There's nothing more to say. That's the truth. And the truth is very simple and clean. But there's all these false accusations and all these threats and things along these lines. What are they so scared of? Why are they so scared of somebody who tries to speak the truth? Somebody who tries to pursue justice? Someone who tries to say things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 They must be really terrified or something because they're engaging in all sorts of threats and false attacks.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급진 좌파와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참 대한민국이 많이 넘어갔구나에 대해서 많이 슬픕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양심에 대한 자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발언들은 지켜집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끊임없는 검열과 그리고 캔슬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안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고 또한 위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기 전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그리고 사실이 절대 아닌 루머 그리고
그리고 허위 사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모든 한국에 오는 여행을 계획하신 김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허위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김 목사님께서 돈을 엄청 많이 받았다. 여행을 오기 전에 엄청 많이 받았다였는데 사실은 목사님께서는 아예 $0, 아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김 목사님과 제가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온 허위 사실인데요. 어떤 루머였냐면 제가 어떤 변호사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아예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아내와 너무나도 아내만을 존경하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진리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쪽 세력에서는 무엇이 대체 무서운지 끊임없이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어떤 것에 매우 무서워하나 보다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듣고 보니까 전환길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진실만 말한다. 심지어 꿈에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I am Christian. 있는 그대로 이제 방송하고 있는 그대로 청년들에게 우리는 법치, 공정, 상식 그리고 한미 동맹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전환길도 엄청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역시 비슷하게 아마 이런 진실과 정의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조금 더 드리면은요, 모스탄 대사님이 이번에 방한하게 된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인지,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화를 주장했던 분들께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한민국 비정상인지. 민주당에서는 정체불명의 대사라 했지만 분명히 신분도, 그것도 더욱이 미 행정부의 국제 형사사법 대사라, 그리고 리버티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시고, 이런 너무나도 대단한 분에 대해서 이제 방한한다니까, 첫 번째 원래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초빙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알 수 없지만 취소되고, 그리고 비행기도 새롭게 그 환불하고 새롭게 다 예약을 했고, 그리고 한국 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는 수천 명,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중국인이라고 하는 총기, 내정의 총기도 발견되고, 이거는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직접 강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회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범죄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에서 오지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서울대학에서 미국 교수님이자 미국의 법적 지위를 가진 분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려는데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직접 접견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특검에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저는 사실 모스탄 대사님 앞에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왜 망했는지, 왜 이렇게 추락했냐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님 보기에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연장선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해서 내란으로 몰려서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멀쩡히 재판 잘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124일 만에 또 재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여쭈고 싶은 게 뭐냐면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내란이 맞습니까? 법 전문가로서 형사법 전문가로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Yeah, this is why the issue of election fraud is so important. Because if they cheated and they stole the election, then who are the real insurrectionists? The real insurrectionists are the ones who stole the election and put a fake president in place. Those are the real insurrectionists. But that's why election fraud is so important. Because if election fraud really happened, which it did, then it's clear who the real insurrectionists are, and it wasn't President Yoon. President Yoon is being attacked because he is against the election fraud, and therefore against the real insurrectionists, the ones who did the coup d'etat here. He was the rightfully elected president of Korea, selected by the people of Korea. How could that be insurrection? He is against the election fraud. How is that insurrection? It's the people who are committing the election fraud, who inappropriately impeached and removed him, who have performed a coup d'etat and are performing insurrection themselves. This is unfortunately a common tactic of radical leftists, is what they do wrong, they then blame on their political enemies. The very things that they themselves are doing. Look for that pattern. Look for that pattern, because that's what they do. The very things that they accuse President Yoon and others of are the very things that they do themselves. 네,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이슈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누가 실제 내란을 일으켰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실제로 더 깊이 파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누가 과연 이번 선거를 도적질했고 과연 누가 실제 가짜 대통령입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지 절대 않았습니다. 윤석열께서 지금 위협을 받고 계신 이유는 그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세력으로부터 쿠데타 또한 받으셨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당하게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이 맞으십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하셨었고, 그는 내란에 가담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급진 좌파는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잘못들을 사실은 그들이 사실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잘못했다는 것들은 사실 급진 좌파들이 이미 잘못한 모든 행동들을 우리에게 했다고 위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이거는 순전히 또 국제 전문가이자 법 전문가로서 우리 모스탄 대사님의 멘트를 요약하니까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전환뉴스의 어떤 이것도 아닌데요.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부정선거로 가짜로 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압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것은 바로 진실을 말하고자 했고 정의와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 세력으로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가 거꾸로 일어났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구치소에 가서 직접 이렇게 접견하려고 했는데 안 되모래 해가지고 편지 서신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이미 올려져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편지 내용은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I wanted to encourage him and let him know how much support he has still from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elected him. And I also wanted to, he became a Christian, and so I wanted to encourage him as a brother in Christ and to rejoice with him
in that God is with him and is helping him through this difficult time. And so that's basically the sort of things I wrote. 네, 저는 그 편지의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얼마나 격려를 드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또한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지를 썼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리스천 형제로서 또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스탄 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편지 서신을 전했고 또 구치소에서 직접 옥중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옥중 편지. 감옥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스탄 대사님께 쓴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편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모스탄 대사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모스탄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경제적 글로벌리즘이 풍미했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는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공산주의와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 체제, 초국가 경제 권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장된 민주주의, 부정부패 카르텔,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 이들과 결탁하고 이들에 기생하는 지식산업들이 창궐하고 많은 이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모스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선 출마선은 2021년 6월 29일 그리고 나의 대통령 취임사 2022년 5월 10일 그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기치는 자유, 수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가치는 자유, 수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나는 최근 다시 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많은 국민들의 격려 편지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 2025년 7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조금 전에 모스탄 대사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로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정권에서 몰아내고 구속시키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 주제가 있었고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현재 우리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죠. 마음도 아프고, 사실 저도 윤석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스탄 대사님과 함께.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오늘 구치소에 가서 비 오는 가운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나오시라 그 공간이 부족했어요. 안 보이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뜨거운 국민들의 진실을 갈급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감이 어떠신지요? I loved seeing the passion and energy of Korean patriots who are pursuing a restoration of democracy, pursuing justice, pursuing freedom, pursuing truth. And they were there in the rain in their overcoats and with their umbrellas, and to hear all their energy and support for President Yoon was wonderful to see that. And I think when I see such things, I think that it is an indication that there is a brighter future ahead for South Korea. 저는 그 모든 애국자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보며 너무나도 그 모습이 기뻤고 사랑스러웠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 그리고 정의 또한 진실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아까 연설에서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다 우비와 우산으로 다 버티고 계시며 저희를 지지하는 그 모습들을 잘 지켜보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볼수록 다 그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또 다 돼가는 관계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동안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중국 대방을 위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을 하고자 했는데 이재명과 그 부인은 반대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된 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85년도에 미 문화원에다가 점거하는데 그 배후 조종자로서 반미주의자가 또 국무총리가 되고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현재 보다시피 이게 한미동맹 지난 대한민국은 6.25 이래로 70여 년간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줬기 때문이고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주둔함으로 해서 함께 평화를 지키고 전쟁 없는 나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국민들은 주한미군과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안보가 불안해지고 혹시나 이재명 정권이 친북으로 가서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흔들리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그 모스탄 대사님께서 인식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한미동맹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Yeah, I think this administration is rushing to damage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is rushing to try to mak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ilt towards North Korea and to China. And, you know, an example is he put as an envoy to the United States somebody who called Donald Trump insane and crazy. Somebody who is anti-President Trump. You're sending that person as an envoy to the United States? Let's see how well that works. Let's see if that is going to be a good strategy for you. And then you go to the United States and you say, oh, the US should not have operational command of the joint forces in the event of war. Korea is going to take it over.
Do you think that the US is that stupid? Do you think that he will give operational command, that the US will give operational command to somebody who is in favo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No way is that going to happen. And so this is very disturbing, and I think it really shows how stolen the election really was,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consider, close to 90% consider the US to be the most important ally, and like 80% of Koreans are again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You're telling me that somebody who is against the US,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 North Korea, actually got elected by these people? No way. No way. 네, 저는 현재 이재명 정부를 볼 때 아주 한미동맹을 damage, 아주 훼손시키려고 서두르는 것이 매우 보입니다. 그들은 아주 친공산당, 친중 그리고 친북의 세력을 보입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자라고 했었던 사람을 미국의 대변인으로서 보낸 것인데요. 이게 과연 맞는 현상입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국의 전자권을 우리는 가져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이렇게 바보로 보십니까? 지금 전자권이 환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친중 친북인 세력에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사실은 매우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것은 더더욱 이번 대선 선거가 도적질 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90%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맹 국가로 봅니다. 그리고 80%의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을 아주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세력은 반미이고 친중이고 친북입니다. 이재명이 저는 실제로 정말 올바른 대통령으로 뽑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전환기 뉴스를 운영하면서 또 이런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법 전문가이기도 하고 미국의 또 관료를 그 중대한 이제 미국 형사 사법 대사를 지내시고 그런 분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사실 소름이 좀 끼칩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봤는데, 이재명 정권은 현재 한미 동맹을 흔들고 그리고 반미주의자고 친공산당, 친중국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환수에 관한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6.3 대선은 한 번 더 도적질 당한 대통령 선거였다 해서 그 이유가 바로 친중 하려고 하니까 그런 세력들이 배후에 있어서 도적질해서 정권을 찬탈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80%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은 모스탄 대사님의 그 인터뷰 내용이고요. 저의 전환 뉴스에 관한 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혹시 댓글장 있습니까? 이제는 시청자분들,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한테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세 가지만 시간 관계상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부정선거 수사의 공식적인 개입 및 수사를 개시할 수 있나요? What is that? So within the U.S. government, do you think their administration actually can officially get into the investigation of the fraud election going on in South Korea? Yes, the US government can do that. I think that there should be an expansion of the executive order regarding investigation into the US 2020 election. If that is expanded internationally, that would be great. Secondly, like President Trump did in regards to Brazil, President Trump can take action similar to that in regards to South Korea. Thirdly, USAID, US governmental money through USAID went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o AWEB. Because of that, the US has a jurisdictional hook
to be able to investigate AWEB and NEC, whether it's through Congress, whether it's through the Department of Justice, whether it's through the State Department, there's any number, whether it's through the intelligence agencies, there's any number of ways that the US can, and I think should, do such things.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더더욱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2020년에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수사를 더욱더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브라질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었는데요. 한국 또한 브라질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USAID라는 것입니다. 이 USAID의 돈이 NEC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AWEB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jurisdiction 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더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 그리고 DNI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더더욱 관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저는 그들이 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서울대학에서 이제 모스탄 대사님께서 강연하는 내용을 야외에서 하는 걸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에 의하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니까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라도 군사적 침략 외에도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침략 중에 하나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댓글 달아주신 분, 네, 충분히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에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개입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나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확장될 수도 있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도 바로 개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관위에 그게 우리 미국 돈도 들어가 있는 태가 아니냐, 뭐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선관위를 직접 미국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면회, 접견을 금지한 것은 유엔의 넬슨 만델라 규칙에 어긋납니다. 유엔에 제소할 생각은 있는지요? 라고. So he said that right now the meeting again with UN was not involved, right? So he talks about UN Nelson Mandela law, and he asked if this can apply to for you to appeal for this incident regarding President Yoon, the UN's Nelson Mandela law. Yeah. So as you probably know, Nelson Mandela in South Africa was imprisoned for his activities pursuing justice in that country. And so there are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exist that are referred to as the Nelson Mandela ones. So we are going to, there's an attempt internally within South Korea to appeal this and to see if it would st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for me to meet with President Yoon. But yes, I think when you also rais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 think those should be taken seriously as well. And so, President Yoon never should have been put in jail the first time or the second time. And I remember when I came to Korea in March, end of February and March, and when I was getting off the plane and arriving in the US, I got news that President Yoon was released. And so I would look forward to hearing that kind of news again, that President Yoon would be released. That would be the right thing to do. He should not be in a tiny prison cell. He does not deserve that, and that is not right. He had, last time I came to Korea, we had talked, and he had wanted to have me come and join him at his home. And little did I know at that time
that the place that he would be living when I came here on this trip would be a prison cell. And they have blocked me from being able to meet with him. And I think they should conside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is matter as well. 네, 그래서 이 넬슨 맨델라께서는 이제 그 나라 아프리카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그러한 관련된 활동들 때문에 투옥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맨델라라는 그러한 관련 법들을 봤을 때 일단은 우선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내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넬슨 만델라와 같은 것 같이 더욱더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도 애초에 감옥을 가셨었을 분이 아니고 가셨었으면 안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2월, 3월에 왔었을 때 저는 그때 한국에 왔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풀려나셨다라는 뉴스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이러한 비슷한 뉴스를 듣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석방되시고 풀려나시는 게 맞습니다. 작은 독방에서 계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저를 집으로 모시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상황이 그 장소가 집이 아니라 작은 독방 그 감옥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접견이 취소된 것 또한 나도 상심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가해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어제 서울대 정문에서 집회 때 3.5% 170만 명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Historically, when there is just 3.5% of the populace that rise up against an unjust situation like this one, there has been major changes in those countries. You can see many examples of that around the world. Why not Korea as well? I think it is possible. I think the Korean people are waking up more to what is going on, and I think the Korean people are able to see what the truth is, what the reality is, what is just, what is not.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more and more Koreans are recognizing and realizing it. And if that sort of number or more can rise up peacefully here in Korea, I think we can see major change like we've seen historically around the world in many countries.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3.5% 한 170만 명이 더 일어나서 부정한 그러한 정의롭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어난다면 그 나라에서 정말 역사적인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또한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진실, 사실, 정의를 볼 눈이 더더욱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깨어나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세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한길 선생님께서 고발 및 정치적 박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개 한 5개 고발을 당했고 경찰청에 지난주에 다녀왔고 곧 또 다른 경찰청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저보고 좀 해달라. 네. You are looking at one of the great heroes in Korea right now. 여러분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영웅을 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He is so smart and knowledgeable, passionate, articulate. He knows how to explain things and teach things. He is amazing. 그는 너무나도 똑똑하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너무나도 말씀도 잘하시고 또한 많은 학생들을 너무 잘 가르치시고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He loves this country so much
that instead of doing his very well-rewarded tutoring and teaching thing that he did where he was the best in Korea along those lines. Instead, he has now shifted his focus to how can he be used by God to save Korea. I see that very clearly. I see that very clearly. And so from the first time I saw what he was doing and all the times after that, I see that this is the sort of great hero that is sitting here right now doing all these things. And all of you in Korea should continue to support him. And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also do what it can to protect him and to help him as well. 저는 전한길 선생님께서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 게 잘 보입니다. 사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다른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러한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이것이 실제로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훌륭하신 영웅이시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전한길 같은 선생님들을 다 훨씬 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미국 정부가 전한길 같은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길 저는 바랍니다. 감동이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이렇게 좀 과분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재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법치가 있고 공정이 있고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산 대사님에 대해서 어제 14일 날 이제 방한하셨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그 인상을 보시면은 그 표정이나 보시면은 너무나 정직하고 선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탈하시다 진실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저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도 존경하고 너무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모산 대사님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하나 있다면은 현재 주한미 대사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꼭 그래 주한미 대사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냥 전화기 뉴스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현재 많은 우리 아스팔트에서도 그렇고 많은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연합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당시에 지지율이 17%였는데 그 뒤로 언론에서는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50%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것은 바로 유튜버들의 힘 덕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2030 청년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던 것을 여기에 계시는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이 유튜브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산 대사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유튜버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The Korean YouTubers
should replace legacy media here in Korea, I believe. And that is what happened to a large extent in America. And if you keep going, you are moving in that direction. And I think you can largely displace the legacy media. The legacy media is quiet about the violations that North Korea does. The legacy media is quiet about the radical leftist abuses that are happening. The legacy media covers over the crim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is is not acceptable, and it is the conservative YouTubers who are actually a real source of news that gives truth, that helps the citizens know what is right and wrong in a situation, who are bravely speaking out even when the regime is cracking down on them in various ways. And so I also enjoy how so many Koreans, how you all are supporting them. And if you look at all the comments, right, you can see the comments that are happening. That kind of support is wonderful. And I think you all are doing a great job and are a key part of saving this democracy here in South Korea.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은 지금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고 계십니다. 이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더더욱이 일어난다면 미국 같은 그런 유튜버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레거시 미디어는 북한의 많은 목소리들을 대신 대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찐 좌파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잘못들을 그들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튜버들은 실제 사실들을 보도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든 탐구하며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이 위협하더라도 그들은 꿋꿋이 목소리를 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영상들의 댓글들만 봐도 얼마나 국민들이 이 유튜버들을 지지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무나도 훌륭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통역해 주시는 분. 어제 서울대 앞에서 연설 통역하실 때 모스탄 대사님만큼은 인기가 많았어요. 영혼이 들어있는 통역이었다. 네,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과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미 연합하고 동맹해서 함께 풍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도 우리도 많이 응원한다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